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가을이. 이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의 외모에도 반했지만, 이름에 또 한 번 반했거든요. 이름이 너무 심쿵한 거예요. 가을이. 사람 이름으로도 너무 예쁘고, 식물 이름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가을이로 검색하니까 제가 원치 않는 정보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입국화라는 단어를 같이 붙이시면은 좀 더 정보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수입국화, 가을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이의 매력이 뭔지, 그리고 가을이를 예쁘게 키우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포인트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도 초보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을이의 매력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 선명한 녹색의 흰색 테두리가 이 가을이의 매력 포인트예요. 사진으로 보셔서 그걸 느낄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뻐요. 흰색 테두리가 있는 게 마치 가장자리에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가을이의 매력 포인트인데 이 매력 포인트를 살려서 키우는 게 또 엄청난 재미예요. 내가 이 가장자리의 테두리를 살려냈다는 성취감이 엄청 커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부터 사진을 통해서 저희 집에 가을이가 온 날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을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집에 가을이가 처음 온 날이 2019년 5월 18일이었어요. 제가 돈을 주고 산 건 아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수제토 오븐을 처음 사러 간 날 그 사장님께서 그냥 얘를 하나 꺾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은 얘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흔해졌을까요? 근데 그때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보자마자 너무 반했어요. 제가 알던 식물도 아닌데, 그냥 너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사장님이 흔쾌히 한 뿌리를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얼른 흙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잎이 둥글넓적하진 않았어요. 약간 뾰족한 모양이죠.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동글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뾰족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잎은 이렇게 뾰족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키우다 보면 둥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햇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모양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날 기분이 좋아서 밤에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낮에 본 사진이랑 좀 다르죠? 아무래도 카메라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밤에 찍은 사진이 더 선명한 것 같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발 디딜 틈이 없는 베란다의 사진을 보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때 태풍이 온다고 했었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거리대에 내보냈던 아이들을 다 들여놓고 나니까 베란다가 꽉 차더라고요. 아, 이때 좀 식물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좀 클로즈업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뭐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제 눈에는 약간 안으로 말려든 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잎이 좀 팽팽하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6월이니까 아마 장마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들여놨던 것 같아요. 그냥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여놓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식물에게는 비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보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비 안 맞추려고 들여놓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날 아마 장마였나 봐요. 이렇게 공중 습도가 높고 그리고 흙이 계속 젖어 있는 상태니까 이 아이가 약간 잎을 말고 상태가 안 좋은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장마철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물을 안 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에서 꿀팁 하나 얻어 가셨나요? 바로 비보약이에요. 비보약. 식물들에게는 비만큼 좋은 보약이 없다고 해요. 수돗물보다 빗물로 컸을 때, 비를 맞아가면서 컸을 때 더 예쁘고 싱그럽게 자란다고 해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식물에 정말 관심이 넘쳐났을 때 고수님들의 막 글을 찾아보고 키우는 방식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좀 놀라웠던 게 진짜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 날 페트병에다가 빗물을 엄청 받아서 미리 저장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만 맞추지 않겠다. 나는 평상시에도 빗물을 주겠다라는 일념으로 네, 빗물을 따로 받아놓는 분도 봤어요. 그만큼 식물에게는 비보약 중요하대요. 비보약. 이번에는 7월달 사진을 볼게요. 이날 날씨가 다시 좋아졌나 봐요. 이렇게 거리대에 하나씩 다시 내놓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 또 하나. 이 가을이에 테두리가 하얗게 되고 잎은 녹색으로 선명하게 유지하려면 직광 보약을 줘야 돼요. 가을이는 직광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직광을 받으면 잎에 은빛이 돌면서 테두리는 정말 하얗게 정말 하얀 테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네, 직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초보 시절에는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 창문 바로 앞이면 직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깥에서 받는 빛이 직광이고요. 집 안에서 한번 창문을 걸러서 받은 빛은 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 커요. 비교해서 만약에 두 개를 키우신다면 하나는 직광에 하나는 실내 창가 바로 앞에 둬보세요. 차이가 진짜 커요. 심지어 창틈에다 놓고 키워도 이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광, 진짜 딱 밖에 있는 빛을 받게 해주셔야 이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물주기 팁인데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 모든 식물은 기본 원칙이 흙이 바싹 마른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다 먹는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 그게 마르는 주기가 빠르다는 소리지,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흙이 항상 축축하게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이 바싹 마른 후에 주는 게 그 포인트인데, 가을이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름에.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빨리빨리 먹지 않고요. 여름에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물이 바싹 마르는 주기가 되게 짧아져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 흙이 다 말랐다. 그때 듬뿍 주시면 돼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계속 흙이 젖어 있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싹 마른 후에 주라는 거. 그리고 물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 물이 마르는 주기가 짧다는 소리지, 물을 자꾸자꾸 자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얘가 다 먹지 않았으면, 다 마르지 않았으면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앞에 내용을 정리해보면, 직광, 가을이에게 필요한 거는 직광, 그리고 물이 바싹 마르면 주되 그 주기가 짧다는 거,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얹히자면 통풍도 중요해요. 왜냐면 국화라는 식물이 좀 진드기가 많이 꼬이는 식물이래요. 근데 제가 키울 때는 사실 가을이에게 진드기가 생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종종 진드기가 생겼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아마 통풍이 부족해서였을 거예요. 저처럼 아예
내보내서 키우거나 베란다 문을 상시 열어놓고 키우신다면 진드기가 생길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물론 가끔 밖에서 바람을 충분히 쏘여가면서 키워도 진드기가 생길 놈은 생기더라고요. 안 생길 놈은 어떻게 해도 안 생기고 제가 키워본 결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식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 깜빡했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빠잉!